자, 고2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출판사는 해냄 에듀 현대시를 다룹니다. 243쪽, 자습서 243쪽, 황지우 작가의 작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살펴봅니다. 자, 제목 밑에 이 작품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 주저앉게 되죠. 비판의식, 획일적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80년대 상황이 이랬어요. 80년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당시 현대시의 양상을 살펴보자. 자, 작품 첫째 연가입니다. 연구분이 안 돼 있지만, 자, 그래도 내용상 연구분 단위로 갑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 밑줄 씁니다. 개인적 취미 활동이죠. 개인적 취미 활동 차원에서 영화 보러 극장에 갔는데 80년대 극장 가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듣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이렇게 난리 부렸어요.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그렇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우리 가르칩니다. 나는이 아니고 우리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당시에 이런 문제의식을 또는 이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의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우리, 자유롭지 못한 존재.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전체주의, 획일성. 국가가 명령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전체주의, 획일성.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월드컵 때, 올림픽 때 우리 선수를 보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이 애국가 부르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의 강요에 의한 애국심이 되겠죠. 애국심 강요입니다. 이것을 경청한다 밑줄. 경청은 그 주의 깊게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인데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애국가 나온다고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하고 이런 사람 없죠. 사실과 반대 반어적 표현입니다. 경청한다 반어. 삼천리 활야광산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국토 삼천리 활야광산. 글자 단어는 다 긍정인데 이 문맥에서는 부정이죠. 겉으로는 긍정, 내적으로는 부정이라서 반어적 표현입니다. 시니컬한 냉소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애국가 극장에서 들리고 그 영상 화면에 그 배경 화면들이 쭉 뜨겠죠.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 동그라미. 자, 부러움의 대상이랐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우리도 저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런 소망이 투영됐겠죠. 부러움의 대상, 소망의 투영 대상. 이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이거는 화자의 자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자, 새떼들이 그냥 날아가는데 이 화자가 보기에는, 독재 치하에 있는 화자가 보기에는 하늘 높이 흰 새떼들이 날아오르면서 이 지상계, 우리나라 독재 현실을 보면서 지들끼리 끼룩거리는 것 같다, 낄낄대는 것 같다, 즉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새들의 모습을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대비시켜 우리 현실을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자, 내 생각에, 화자 생각이 뭐다? 흰 새떼들이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저런 형편없는 세상이 있나? 라고 우리를 비웃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새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새들의 자유로운 모습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대비된 거고, 화자가 놓이는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 풍자한 겁니다.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 동그라미, 이 세상 세모, 자기들이 좋아하는 세상을 이 세상에서, 이 억압적인 현실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동그라미, 소망세계겠죠. 어디론가 날아간다. 새들은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 화자로서는 당연히 긍정 자극을 받겠죠. 이렇게 억눌리고 있는데 나도 우리도 자유로운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 왜 나가 아닌 우리로 썼을까? 이거는 문제 상황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억압받고 있는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이게 새들을 향해 보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 있는 억압적 현실에 대해서 조소 비우는 거죠. 조소 비웃음.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동그라미 칩니다. 소망세계죠.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새들처럼 우리도 날아갔으면 하는데 다음에 끊습니다. 여기까지는 상향, 상승, 지향성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애국가 소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애국가 마지막 구절이죠. 이게 뭡니까? 길이 오랫동안 애국심을 갖자라고 강압적인 주문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애국가 마지막 구절과 함께, 애국가 이 마지막 구절도 씁니다. 반어적. 글자는 좋아. 그런데 이 상황상 부정인 거죠. 겉은 긍정, 속은 부정. 자, 이런 애국가 마지막 구절과 함께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에서 좌절감, 절망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꺾인 겁니다. 이렇게 시상에 전환이 있는 거죠. 전환. 상승, 지향성. 소망세계를 향한 지향을 가지다가 결국 꺾여서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 이상이 현실로 인해서 좌절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1983년 전두환 때입니다. 자, 오른쪽 날개 핵심 정리법입니다. 갈래, 자유수의 서정시. 성격, 현실 비판적, 풍자적. 하나 더 씁니다. 참여적.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참여적입니다. 왜 풍자냐? 왜 풍자냐? 새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판하면 풍자. 제자는 새와 애국가.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결국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마지막이 중요하죠. 좌절감으로 끝나죠. 자, 의성어, 낄낄, 깔쭉, 의성어 사용해서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새, 우리, 대조되죠.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 자신을 나가 아닌 우리로 설정해서, 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이 안 나와 있는데 반어가 맞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반어. 반어.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자, 학습 활동 나와라. 자, 1번. 자, 화자가 영화관의 스크린,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장면과 이를 통해, 자, 떠올리는 소망. 보고 있는 장면이 뭐고 소망이 뭔지. 보고 있는 장면은 흰 새들이 자신의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화자의 소망, 억압적 현실을 저 새처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한다. 그 다음 거.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화자의 자의식 속에 포착이 됐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화자는 화면 속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마치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처럼 느낀다. 또한 새들이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새들의 비상이 아주 유쾌하고 지들끼리 유쾌하고 즐거운 것임을 나타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우리가 놓이는 현실을 비웃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끼룩낄낄대는 새들의 모습을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그 새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현실을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저앉는다라고 말한 이유를 애국가 마지막 가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보전화 새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죠. 자, 이 마지막 가사 구절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화자에게 오래오래 현실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억압적 메시지로 느껴지죠. 그래서 화자는 이 세상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며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자, 활동위는 넘어가면 되겠고,
활동 3에 윤은길의 날개 떠는 수갑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내용 간단한 거니까 자 살피지는 않고 양보로 1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민도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획일적인 유니폼 제복을 입히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품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이 앞작품에서 제복을 입고 회사 노래 사가를 부르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이 작품의 시적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회사가 사원들에게 제복을 입고 회사 노래 사가를 부르게 하는 이유는 회사 조직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권리보다 권력에 순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자,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 같은 회사 다니고 그 회사가 좀 더 성장 발전하려면 유니폼이 필요하지 그 통일감 또 서로 간의 연대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작품에서는 그게 자유로운 인권을 유린하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나오는 애국가 역시 의무감을 강요하는 이런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 시에서 애국가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시켜서 국가 권력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복, 사가 이것이 이 작품에서는 애국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작품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들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